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자오빠 이야기 할 건데요. 이 공자오빠 제자들도 좀 이렇게 데려다 놔봤습니다.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데려다 놨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사소한 오해가 큰 일을 그르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오해가 큰 일을 그르친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던 경험 있으시죠?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 나는 사람에 대해 그의 말을 듣고는 그의 행실을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에 대해 그의 말을 듣고도 그의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 제여로 인해 이를 바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얘기고요. 시오어이냐 청기언이 신기행 금오어이냐 청기언이 관기행 어여여 계시. 이렇게 이제 한자는 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였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제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공자는 생각을 한 거죠. 참 뭘 해도 잘할 놈이구나 하면서 그 제자를 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여가 수업에 안 온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결석하고 이러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대요. 그런데 수업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를 보낸 거예요. 제여를 가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찾으러 간 학생이 와서 딱 하는 말이 제여는 지금 대낮인데 낮잠을 너무 자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 말만 믿었는데 말을 믿고 행동까지도 믿었는데 말만 듣고 행동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제여가 깨닫고 선생님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내 행동을 지켜봐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여가 이제 깨닫고 되게 큰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여가 이제 말이 언변이 되게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행실을 늘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자로가 위나라의 포시라는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랬죠. 공자가 자로가 자기 것까지 다 꺼내주면서 밥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위에서 보면 집권자들이 보면 너를 배신자로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로가 지금도 하는 얘기예요. 저는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한테 추천을 요청을 했고 제가 선생님의 제자고 하는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자가 절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자의 제자 중에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회라고 하죠. 안회를 진짜 사랑했다고 하는데 안회에 대한 오해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회를 오해한 적도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이런 관계에서도 스승과 제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랑 이제 그 공자가 이렇게 주유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저기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진과 채나라 변경에서 이제 갇혀 있을 때 이야기예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갇혀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공이 가서 몰래 나가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뇌하고 자로한테 밥을 지으라고 했겠죠. 이제 갇혀 있는데 쌀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귀하게 쌀을 구해왔으니까 밥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공자는 이 부엌이 있는 문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었고, 이제 밥이 다 안 됐으니까 자로는 이렇게 이제 마루 끝에 앉아 있었어요. 부엌 문 어귀에 이렇게 마루 끝에 앉아 있었는데, 자공이 이제 밥이 다 됐는가 하고 이렇게 부엌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부엌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 부엌에 밥 냄새가 확 나면서 아내가 밥을 혼자 훔쳐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마침 자로도 와서 딱 그걸 본 거예요. 자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걸 딱 막고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공자도 이 부엌하고 연결된 문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문틈으로 그걸 본 거예요. 아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걸. 그러는데 이제 공자가 아내야 밥이 아직 다 안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하고 자로가 얼른 공자한테 가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응? 군자가 곤궁하다고 해서 자신의 인의 도덕과 지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꾼다면 군자라 할 수 없지. 공자가 대답을 한 거죠. 안회사형과 같은 사람은 가난하다고 지조를 바꾸지 않죠.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데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로가 있었던 일을 살라살라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그랬어요. 나도 보았느니라. 방금 그 행동은 좀 이해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하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공자도 안회를 의심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한 제자였는데, 그렇게 믿었던 제자였는데 그 상황을 보고 공자도 같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일단 딱 가서 떠보려고 한 거죠. 선생님이 딱 데려가면서 부엌으로 가가지고 아내야 잘 지은 밥을 우선 조상과 주공에게 제사를 지내려 하니 준비를 좀 하거라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제사를 지낼 음식은 미리 먹으면 안 되거든요. 미리 손을 댄 음식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낼 거니 준비를 좀 해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방금 밥을 지을 때 조심하지 않는 바람에 밥에 잿가루가 들어가 망쳐버렸어요. 더러운 밥을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줄 수는 없고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그 부분을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밥을 어떻게 제사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깜짝 놀란 거죠. 자, 아내는 선생님과 학우들을 몰래 밥을 훔쳐먹은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잿가루가 들어간 부분을 선생님이나 학우들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그 모습을 자공이나 자로나 공자가 다 보게 된 거죠. 자,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아내의 품성을 의심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선생님, 어째서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로나 자공을 보면서 너희들이 아내의 품성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죠. 나도 너희와 똑같이 방금 아내의 인품을 의심하지 않았더냐. 나도 똑같이 의심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공과 자로를 나무라지 마라.
나도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 믿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귀로 듣는 것은 거짓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참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귀로 듣는 것은 거짓이고 눈으로 봐야 그게 진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직접 보았는데도 판단이 잘 틀렸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군자라고 줄곧 믿어왔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자 평소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마음조차도 이렇게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정말 아내가 군자라고 믿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도 오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공자가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 의심을 마음에 숨겨두기만 하고 아내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찌 되었겠느냐. 아마 아내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다시 절대 아내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만약에 공자도 뭐야 아내가 저랬단 말이야? 어떻게 밥을 해서 지가 먼저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꽁 하고 있고 아내도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아내는 그냥 의심을 계속 받는 상황이 될 거고, 공자나 그 하구들은 아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묻죠. 이 일로 해서 뭘 배웠느냐 라고 하니까 아내가 말했어요. 한 사람이 오해를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방금 그 방법은 타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일을 모두의 면전에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자공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거 제가 실수해가지고 제가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먹을 수밖에 없네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이나 학우들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 그 말에 이제 공자가 그래 참 맞는 말이다. 내가 아내를 어찌 신뢰하지 못한다 하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자공과 자로가 아내를 아는 것이 깊지 않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공과 자로도 아내를 아는 것이 정말 깊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회 상하관계에서 나와 아내처럼 이렇게 굳건한 경우가 또 있겠느냐. 동료 사이의 감정이 자로와 자공 그리고 아내처럼 깊을 수 있겠느냐. 그런 관계에서도 이렇게 작은 일로 인해 큰 오해가 생기는데 다른 관계는 정말 오죽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다시 또 물어요. 너네는 이 일에서 뭘 배웠냐? 라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면 즉시 대화하고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라고 이제 자공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오해가 생겼을 때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래서 이렇게 해서 좀 서운했어 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은 나름대로 변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에 꽁 하고 있으면 그 골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죠. 아내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몸을 바르게 하면 되지.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일괄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바르게 하면 되지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겠다. 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낼 인상을 봐야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내가 만약에 그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묻은 밥을 먹으면서 만약에 선생님이나 자공이나 자로가 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거죠. 공자 오빠를 통해서. 어떤 선현이 말하기를 인상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만들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아내가 당당하지만 그 제 묻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훔쳐먹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태도를 보면서 결국은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 아내 말이 옳다. 우리가 난세에 처해서 인심이 험하기가 산천보다 깊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좋은 일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각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특히 좋지 않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은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다들 예민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더 큰 오해가 생겨나고 나의 이미지가 또 상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모임에 이렇게 갔었는데 설명회를 듣는데 계속 뒤에서 나름대로 이제 맞장구를 친다고 리액션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말을 너무 리액션을 심하게 해버리니까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자제해달라,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진행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무시했다고 막 발끈해서 화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 역시도 거기에 온 사람들은 앞에서 진행하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되는데 뒤에서 계속 교수님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니까 좀 방해가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것이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빴던 것이고 본인은 일부러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교수님한테 계속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하는 말, 행동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살려니 너무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네요. 사소한 오해가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자, 공자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오해의 발생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그것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번 오해가 생기고 의심을 하게 되면 쉽게 회복하기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오해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진짜 공감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된 적 저 되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톡방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말을 자기들을 비하해서 한 말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쪽에서 계속 말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저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자 오빠 이야기를 이 책 제가 지금 16번 정도째인가요? 이제 그 숫자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일상하고
너무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00년 전 우리 공자 오빠에게 배우는 이야기, 사소한 오해가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실시간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언제나 늘 행복한 날들, 또 서로 관계를 잘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못난이 서명제도 안녕.